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문이 부서지면 혼내도 돼요? 그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엄마 아빠 잔소리 듣다가 화나서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심리는 뭘까요? 화가 난 거죠, 뭐. 화가 난 거. 근데 이제 문을 쾅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독립성 연습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처음 하는 거라서 나는 그게 세련되질 못해서 문도 쾅 닫고 인상도 퍽 쓰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가면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자신감, 독립성 이런 게 이제 발달론적으로 만들어지면 방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쳐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행동, 문 닫는 거 말고 비행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그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만 눈 안 마주치고 밥도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뭐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 시기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Delayed puberty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연된 사춘기. 사춘기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15살, 16살에 부모하고 있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아빠가 방에 들어가고 문 걸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혼인 파탄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상이고, 그게 이렇게 지연이 돼서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그때는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부모는 애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화를 잘 다스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주로 부모님들이 하는 거가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주체성 있게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내 뜻대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 자꾸 방해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그럼 그때 그렇게 심하냐? 그때 이제 독립성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독단적으로 하고 또 남의 말 안 듣고 하는 게 극단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이 작아요. 내가 입으려고 그랬더니 옷이 작아. 그럼 그거 늘려야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늘려서 입잖아요. 그럼 늘릴 때 딱 내 몸만큼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팔 팔을 놓고 쫙 늘려. 내 몸보다 더 크게. 그래서 놔야 요만해져. 요만큼만 늘리잖아요. 그럼 요만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늘리잖아요, 옷을. 그런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극단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죠. 내가 이만한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만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자기 몸에 만들 정도로 이게 옷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또 대화도 하고, 또 시간이 더 지나가서 나이가 더 많아지고 부모가 더 늙으면 오히려 이제 그때는 부모한테 잔소리를 하고 케어를 하고 부모는 짜증을 내고, 그게 이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순환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닫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큰 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쫄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기가 봐도 좀 더 심했어. 그러면 사과하면 좋잖아. 근데 그거 하면 사춘기가 아니라니까? 안 하니까 사춘기지.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자기의 죄책감이 생겨.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 이놈의 자식 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그러면 내가 문을 쾅 닫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지고, 그렇게 나를 야단치는 사람에 대한 또 분노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참견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니까. 놔두면 90% 이상의 사람은 자기의 그런 어떤 미안함, 죄책감 때문에 조금씩 교정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할 때 항상 내가 15살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땠나? 근데 아마 다들 부모를 피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애가 아무리 문 세게 닫고 가도 부모는 너 이놈 새끼 왜 문을 그따위로 닫냐고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문이 부서지고 무슨 집이 무너진다든지 무슨 뭐 경찰서를 잡혀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자꾸 그런 과정이 연기돼 갈 것 같아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 부모 입장에서는. 문이 부서지면 혼내도 돼요? 문이 부서지면 무슨 혼은 내지 말고 내 생각에는 용돈에서 고치는 값을 차감해 나가는 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참았다가 개입을 해야 하는 거지? 아, 이런 게 되게 고민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이 나쁜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나는 도둑놈이라도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걔가 훈육의 장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못 들어오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얘기를 하지 너 나가서 나쁜 짓 해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잖아. 근데 과연 그 아들이 나하고 대화를 할까? 또 나의 말이 제가 그거에 변화를 일으킬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줘야 좋으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걔한테 전달을 할 거냐? 맨날 지적해 아버지가.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겠냐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피하지. 근데 아버지가 얼굴만 들여대면 10,000원씩 줘. 계속 들여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여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잔소리와 지적질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감동. 분명히 혼날 타임이어야 되는데 혼을 안 내면 감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춘기 아이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방에서 틀어박고 있는 거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또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잘 성인이 돼가고 있구나 라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어느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사춘기가 아니죠. 걔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 그때 자기를 생각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팁이죠.